자, 드론사 얘기해 봐야 될 텐데, 아니, 그 드론사 사령관이 PC에 유서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각오를 한 놈인데, 이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을 풀어주면 어쩌라는 얘기야. 나가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드론 사령부에서 사실상 저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살 당할까봐 이 사람. 그래서 그 PC에 유서가 나왔다. 얘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누가 썼대?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얘는. 그러면 저 구속해 주세요. 저 밖에 있는 거 너무 불안해요. 이러고 나와야 돼, 얘는. 왜냐면 누군가를 죽여놓고 야, 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참 군인 한 명이 죽었다. 이딴 식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공격할 거거든. 근데 얘가 빨간 마티즈를 타고 발견되면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아무튼 이 드론사가 아예 작년 6월 달에 기획팀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평양작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전까지만 해도 연습한 거야. 새로 받은 기종 갖고 날려보는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난 상황에서 기획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획팀의 목적이 뭐다? 북한을 도발하는 목적인 거잖아. 그거를 자체적으로 기획까지 할 팀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역시 빼박 외환죄인 거죠. 자, 지난해 6월경에 드론사 일부 간부들이 태스크포스 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첫 TF 소집 당시 평양에 드론을 날릴 것이라고 들었고 V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드론사의 한 부대원이 VJCS MNDX 라고 적은 메모를 확인해 메모 작성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을 의미하는 V, 합참의 영문 약어인 JCS, 국방부의 약자인 MND, 그 옆에 X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X가 권위 아닐까? 아무튼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그렇죠. 국가안보실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전화로 했겠습니까? 공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문서가 있고 그 문서를 확인했다,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다고 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이 드론 사령부 간에는 굉장히 끈끈하고 거기에 맞춘 모종의 비밀 연락처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런 작전을 지시하는데 합참을 건너뛰라고 했으니까. 그럼 왜 건너뛰라고 했을까? 이 생각을 또 해보시는 반대했거든. 반대도 반대지만 미군한테 안 들키고 싶었던 거예요. 합참이니까. 왜냐면 합참한테 얘기를 꺼내면 합참 안에도 분명히 미군이 심어놓은 뿌락치가 있을 거니까 밖으로 샌다고 생각하고 지네들끼리만 모르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게 하려고 하면 삐라는 뿌리지 말아야지. 아니 누가 뿌렸는지 몰라. 민간단체가 보낸 드론이야. 우린 이런 거 보낸 거 없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버젓이 삐라까지 만들어 뿌리는 행동을 하면서 이거는 안 들켜야 된다라는 비밀을 수행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비공개 작전이었다가 공개 작전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갔다만 오게 되면 잡아떼기 쉽잖아요. 드론도 없어. 뭐 그때 뭐 사진 찍힌 거? 그거 우리 드론인지 외국 드론인지 모르는 거고, 뭐 소리 들었다 어쩌는데 우리는 몰라라고 하는데 삐라를 뿌리고 거기에서 증거를 남겨놓고 온 거는 증거까지 줘놨으니까 화를 내라라고 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미군이 지랄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왜? 1월 달에 이미 미군이 그 드론 확보해서 훈련할 때 그걸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도발을 하라고 하는 거는 들켜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럼 그 기간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지. 들켜도 된다라고 얘기가 된 거야. 그럼 뭐다? 이거 갖고 지랄할 사람한테 합의가 됐다. 이거 말고는 이 기획팀의 존재를 말하자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미군하고 뭐 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미군하고 뭘 하는데 아마 미군이 아이디어를 줬을 거야. 합참한테 몰랐다고, 합참은 모르게, 아니, 합참은 모르는 걸로 쳐. 그럼 내가 눈 감아줄게. 라고 해서 국가안보실이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결국 대만, 일본, 미국, 또 어느 몽골을 통해서 북한 자체까지 이미 이 드론 도발 내지는 이걸로 있을 모종의 국지전 군사 도발 자체를 지들도 이미 사전에 다 얘기를 해놓고 맞춰준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북한이 다시 뭐 삐라를 띄우든지 오물풍선을 보내든지 하면 원전 타격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뭐 국지전 같은 걸 일으켜갖고 깔끔하게 계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 모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있었던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야. 한간에 있었던 12월 3일 날짜가 왜 나온 거냐, 왜 욱하고 나온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 같아. 성렬이가 낯설 먹고 저지른 것 같아 라고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이미 대만한테 가고 일종의 협조를 얻어왔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일으키자마자 올라왔기 때문에 협조를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고 그게 나중에 실행까지도 됐어요. 아마 이거는 계엄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 나간 걸 겁니다. 당연히 성공하는 거죠. 왜냐면 대만 입장에서는 그 계엄이 일시적으로 덮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옹호해 준다는 얘기는 결론은 그래도 군부랑 윤석열이 잡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4일날 오전에 구체적인 한국 상황을 확인 안 하고 계엄 지지 선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민주당 니들은 좀 쳐맞아야 돼. 그리고 그 정도의 국제정세 판단도 없는 니들 같은 새끼들은 니들은 정권을 잃어도 싸다. 그냥 공산당한테 뺏기고 흡수 당해도 싸다 싶어요.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노답.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날짜는 3일을 왜 잡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고 판단한 거야. 북한한테도 얘기했고 일본한테도 얘기했고 미국한테도 얘기했고 심지어 대만의 조력까지 얻어놨어. 어느 날짜에 시작해도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외신에서도 우리를 발라줄 거고 미국도 말 안 할 거고 일본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전면전으로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 내부에서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군사 반란을 통한 국회 제압하고 이 계엄령의 전국 확대만 3일 밤 4일 낮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깔끔하게 다 끝날 수 있었던 거야. 유일한 변수가 국회를 시민들이 먼저 봉쇄를 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지켜낸 것. 그래서 이거를 해지시킨 것. 계엄 자체를 의회에서 해지시킨 거. 이게 아니었으면 완전히 똘똘똘 말려가지고 다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야, 이에 관련한 추가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창 이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북한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작년 6월 19일에 평양에서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그죠. 관한 조약이 딱 비준이 되거든요. 그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은 군사 동맹으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을 받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자동 개입. 똑같이 러시아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북한이 자동 개입. 이 수준으로 복원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 당시에 얘기될 때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파병받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한의 동양이 심상치 않다. 그때부터 다리 끊고 도로 그렇죠. 끊고 구조물 끊고 철도 끊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는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하고는 완전히 지금 척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는 못 했겠지만, 어찌됐거나 북한이 위험 상황에 미치지 않도록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을 거고, 러시아가 북한에 진입하거나 또는 진입할 수 있다라는 첩보를 미국이 왜 모르겠냐고. 그렇죠. 결국 이 쿠데타는 와. 미국의 어느 정도의 승인? 사전 용인 안에 이루어진 군사 반란이었다는 거야. 정말 믿었던 미국 놈한테 눈탱이 세게 맞을 뻔한 거예요. 근데 원래 미국 애들이 그 양아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이 윤석열의 이거를 묵인해주면서 동시에 얘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가지고 발을 걸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계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국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동아시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지금 윤석열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수인으로. 모질이 근데- 하수인으로. 그렇죠. 그 왜 탈레반을 키운 것도 사실은 미국이었고. 그렇지. IS를 만든 것도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이었어요. 네.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한국에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탈레반한테 넘겨주려고 그렇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고 그나마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경제적 성과나 외교적 성과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면전을 들어가지 않아도 야, 대한민국 완전 망가지겠네 저대로 가면 라는 차원에서 어찌고 보면 북한도 주둥이를 닫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모르고 우리 민주진영만 모르고 있었고 김정은 입장에서 야 저거 성공해도 저거는 저 대한민국 망가져서 망가지는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망가진 게 이제 북한 되는 건데. 그렇지. 우리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거 이제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나라대. 그러면 우리가 덕보는 거야. 그래서 미리 우린 한민족 아니야. 대한민국이라 불러줄게. 니네들은 다른 나라니까 쿠데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었겠다 싶어요. 와, 그랬겠네. 진짜 시민들이 나라를 살렸네. 와. 진짜 시민들이 살렸다. 진짜. 시민들이 나라를 살렸네. 자, 와. 그래서 이 드론사령부 얘기를 좀 끌어가자면 계엄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계엄이 망하고 나서 무인기 전단통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했대. 네. 대북 전단도 폐기하고. 증거 인멸. 네. 자, 지난해 12월 10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후에 드론 사령부 백령도 부대에 무인기 전단통 및 대북 전단 폐기 지시가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단통이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장비로는 이게 파쇄가 잘 안 되니까 요걸 이제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파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로 때려부셨고. 네. 그 대북 전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받았던 게 2만 장쯤을 받았고 무인기 600장 풀었죠. 무인기 한 대에 600장씩 대략 5,000장을 쓰고 남은 거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국군 심리 전단이 그 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납을 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있었던 거야. 만일 그렇게 해도 반응이 없었으면 화낼 때까지 보내려고 추가 드론하고 추가 전단을 백령도에 몽땅 갖다 놨다는 아니, 거 아니야? 일단 2만 장을 받아가지고 무인기 한 대당 600장씩 그리고 5,000장 쓰고 남은 거는 반납했다. 이 반납한 거 남아 있겠지? 그래서 그 섬에다가 지금 다 갖다가 쟁여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낸 드론이 75호더라고. 몇 대가 있는 거야? 글쎄.
75 앞번호들이 있거나 75 뒷번호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이 드론을 몇 대나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관련해서 드론 납품 실적이라든지 들어간 비용들도 전부 다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그 오늘 저 경공에 나온 요 표인데 박선원 의원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외환 꼼꼼하게도 수출시도에 했네요. 대해서 6월부터 확성기하고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 방치하고 방치. 그다음에 연평교에서 짤포 또 발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수역에다가 쐈죠. 네,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그다음에 무인기, 그다음에 정보사가 몽골 가가지고 북한 접촉하다가 체포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 타격 온전풍선 준비. 원적 타격 요걸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외환이에요. 철저하게 사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무인기도 보내고 뭐 오물풍선 관련해 갖고 저 헬기도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만하면 도발할 만한데 왜 안 하지? 우리 보복이 두려워서 그래. 그 말도 있어요. 북한이 저렇게까지 당하면서도 이 얼마까지 확전을 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저쪽에 보복 폭격을 하거나 이랬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까지 다시 역으로 보복해올지를 모르니까 아예 당하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북한이랑 접촉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거지. 야, 우리는 전쟁을 확대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계엄하는데 명분만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양구군청 CCTV 먼저 선제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양구구청으로 군인들이 출동을 했었죠. 양구 쪽으로만 해갖고 니네들이 뭐 조금만 포가 됐던 걸 내려보내죠. 조금만 좀 쏴줘. 그럼 우리는 거기 맞춰가지고 요만큼만 딱 하고 맞게 대신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뭐 나중에 다 해줄 거니까 남북교류를 확 확장시켜갖고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왜 반항을 안 하니? 니들도 좀 쏴봐!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 가장 유명한 짤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와씨 하는 이 짤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이 진짜 생각나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이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나 그쪽 입장에서도 와 씨발 보통 미친 새끼가 아닌데 저 갓나 새끼 저 새끼 돌았다 야 진짜 딱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밀렸던 걸 역전할 수도 있겠구만.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이해가 가요. 왜냐면 몽골에서 우리 요원들이 잡혔잖아. 몽골이 잡은 게 아니란 말이 있거든. 몽골 정보 기관이라 말하고 러시아가 잡아줬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예요. 러시아가 잡았다. 왜냐하면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몽골을 방문했어요. 보란 듯이. 러시아가 이게 중국이 이제 몽골이 중국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사실 침략자잖아. 그렇죠. 몽골 입장에서는. 틈만 나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서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들어온 군인들을 잡아서 억류해놓고 이거를 탈취했던 이 과정 중에 러시아가 잡아줬단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러시아가 왜 몽골 가서 거길 끼어들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알고 있었다. 러시아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의 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겠죠. 아니 대통령실이 이미 다 도청되니까. 착한 도청, 악이 없는 도청 그걸 다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김영현은 계엄 실패 이후에도 실패한 작전이 아니니까 힘을 내라 그러면서 표창을 추진했대요.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켜놓고 실패한 이후에 출동했던 계엄군이라든지 그 부대원들한테 뭐 이런 방식으로 포상을 하는 거죠. 포상을 해주면서 계속 충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나는 이것들이 대가리가 얼마나 미친 대가리들을 달고 다녔는지를 저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계엄은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일단 계엄을 하더라도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씨발 좆됐다가 먼저잖아. 근데 좆됐다가 아니고 야야 괜찮아. 우리가 이거 충분히 수습 가능해.
결국 우리가 이긴다. 결국은 성공이야. 나중에라도 해갖고 우리가 할 거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입 닫고 대기 타고 있어 이거죠. 버러우를 시키는 거지.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스페이스 베슬이 뜰 줄은 몰랐던 거지 모질이들이. 와, 진짜 너무 그래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실패한 작전 아니니까 힘내라 라고 말하더라. 라고 얘기를. 이거 쫄지 마. 빨리 쫄지 말고 일단 삐라통 없애고 컨테이너 불 지르고 창 추천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GPS 기록 다 지우고 그다음에 그 통제 차량 2대 있는 거 있잖아. 그 빨리 갖다 폐차시켜버려. 요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구속도 못 시키게 하는 거고. 난리다 난리야 진짜. 와, 그래서 이런 이제 얘네들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일단 무작위로 드론을 띄워놓고 나중에 그 드론이 추락하거나 없어지게 되면 비행을 했습니다라고 보고서 써갖고 잊어버렸다고 국방부에다 보고를 했거든요. 어차피 지네 이제 재물 중에 뭐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보냈던 무인기 이외에도 다른 무인기로 국내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공란으로 만들어 놓은 계획서들을 많이 미리 서류를 작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즉, 이 평양에 보내서 반응이 있었을 때는, 저거 막 화내고 그랬다고, 예스! 하고 좋아했다잖아요. 좋아했다잖아. 환호했다잖아. 박수 쳤대잖아. 네. 그 이외에도 될 때까지 하려고 추가 비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가짜 비행 계획서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보니까 드론 사령부 내부 문서에서 비행 일시 거리 뭐 이런 필수 정보가 생략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요거를 더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공문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지금. 얘들은 진짜 사형 2번 해야 되겠다. 아니, 얘들은 국민들이 죽이게 만들어야 돼. 돌팔매질로. 시청에 매달아 놓든지 매달아 놓든지 아주 그냥 이건 안 돼. 얘들은 다시는 안 되겠다. 이런 짓거리를 상상도 못하게 구족을 멸해야 돼. 구족을. 아주 그냥. 자, 뭐 여기까지 내란 특검 관련된 얘기 해보고요.